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제가 3년간 영화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영화 교육을 아이들과 같이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상 경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 질문을 해주신 부분과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네, 올해는 한 10개 정도 수상을 했고요. 간단하게 이런 올해는 영화를 3편, 4편, 3편 정도밖에 찍지를 못했는데 올해 아까 선생님들께서 보신 것이 요 내용이거든요. 요건 이제 환경에 관련된 영화였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가장 공들여서 만든 영화는 요 아픈 사람이라는 스릴러 단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임실초에 제가 있었을 때 그 아이들과 같이 마지막에 만들었던 영화고요. 일단 촬영 과정을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선생님들께 어떤 도움이 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좀 노하우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항상 하는데 아이디어를 아이들과 같이 논의를 할 때 올해 들어서 이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1분 1초 시나리오를 이제 짠 것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아이디어 논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담임 그 구글 클래스룸 외에도 강쌤의 영어실, 그러니까 저희 동아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클래스룸을 하나 더 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올해는 실시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요거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다들 이제 영화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여기 전주에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아이디어를 어디서 구하나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요. 저는 항상 지식백과랑 뉴스를 먼저 찾아가지고 좀 전문적인 지식을 찾는데 좀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해 주는 것이 아는 만큼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단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식백과나 뉴스, 구글링을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부분에 들어갈 때 항상 이제 시나리오가 대충 짜졌을 때 아이들의 역할 배분 문제가 항상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경합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맡고 싶어하는 배역이 있는데 그게 항상 주인공 배역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아이들은 주인공을 안 맡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올해 아이들은 주인공을 맡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포인트제를 저는 실시를 했어요. 포인트제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주연 배우를 한 번 할 때는 포인트가 차감이 돼요. 그리고 주연 배우 외에 뭐 단역이나 엑스트라를 할 때는 포인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후에 포인트가 좀 많은 학생들 중에서 배역을 맡고 싶어 하는 배역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플라스틱 제로에 나왔던 그 주인공 아이가 저 포인트제의 어, 자신의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서 맨 마지막에 자신이 주인공을 하고 싶은 영화를 딱 찾아가지고 주인공을 맡은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촬영 전에는 반드시 이제 대본 읽기를 거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저희가 앉아요. 제가 이제 중심이 돼서 가운데에 앉고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동그랗게 앉는데 이것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이쪽 아이가 이제 조연출을 맡은 아이가 제 좌측에 앉고요. 그 다음에 이쪽부터 쭈루룩 해가지고 배역 순으로 저희가 순서를 앉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주연 배우가 들어가고 옆에는 이제 조연 배우가 들어가고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간단히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대충 이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아마 공유할 때 소리 공유를 누르셨어야 되는데 그냥 길지 않으면은 네네. 네. 네. 소리 안 들리세요? 이거?
소리를 하시고 싶으시면 공유를 끄고 공유하실 때 다시 그 좌측 하단에 소리 공유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럴까요? 설정이 지금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보여드릴 그럼 거라서 예. 네, 잠깐 하고 다시 할게요. 공유 소리. 공유 누르면 그 좌측 하단에 소리 공유 있죠. 그거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됐네요. 짧은 영상인데. 하는 거야? 소리 들립니다. 예. 진짜? 불덩이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야, 불덩이 하지 마. 미쳐버린다. 아이고. 지금 요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사를 읽을 때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읽었거든요. 저는 이제 대본 읽기를 할 때 항상 행동이나 표정이나 그다음에 상대방 대역을 보면서 웬만하면 해라 라는 식으로 대본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넘어가고 네 번째 이제 촬영 중에 이제 촬영 규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제 노하우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첫 번째는 책임감을 좀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를 촬영해 보시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가지시는 게 아이들이 너무 책임감이 안 보인다. 좀 뭐랄까 이거에 큰 어떤 보람도 못 느끼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고민을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처음 영화를 할 때는 진짜로 그 앞에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그 학생 말고 나머지 학생들은 저 뒤에 가서 핸드폰 하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랑 장난치고 있거나 막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저희가 처음 만날 때부터 1번으로 요거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도 책임감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우는 쉬는 시간이나 뭐 간식 시간이나 등등에 항상 리허설을 하도록 습관화를 시키고요. 스태프들은 자신의 장비를 목숨처럼 여기고 행동을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나리오를 자신의 목숨처럼이라는 말도 제가 항상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 아이들한테 이제 열심히 이제 작성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건네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다가 어딘가에다가 이제 촬영에 집중하느라고 딱 놓고 촬영이 끝나면 이제 긴장감이 풀리면서 시나리오를 놓은 위치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를 한 번 더 복사하고 막 인쇄하고 하면서 계속 촬영이 늦춰지는 경험을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시나리오를 목숨처럼 너희들 시나리오 없어지면 목숨이 사라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촬영은 항상 길어진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요. 촬영이 제가 최대한 이렇게 여유롭게 가지지만 NG가 한 3번에서 4번, 뭐 5번 넘게 이어질 때는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스케줄 관리를 저는 항상 주문을 하는 편입니다. 촬영 중에 이제 연기지도법도 많이들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에요. 왜 그 강쌤의 영어실 영화 속의 아이들은 이렇게 연기력이 그 조금 뛰어나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좋게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1번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항상 칭찬을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을 좀 구체적으로 길게 해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연기 지도하는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실게요. 청소하는 중 여기가 팁 있죠. 자, 연수, 의진이보다 더 열심히 청소하는 거야. 여기 이제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애드리브로 네가 더 의진이는 똑같이 쓸기만 하는데 너는 막 이렇게 막뭐 의자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있잖아. 그런 거. 3초, 4초. 오케이? 그 다음에 의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기 지도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하나의 동작을 얘기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교사의 개입이 좀 지나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처음 연기하는 아이들일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2년 동안 똑같은 아이를 이제 영화 교실 안에서 가르쳐 봤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았지만 2년째 마지막 영화를 찍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상상을 해서 가져오더라고요. 마치 배우처럼.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시나리오를 항상 먼저 주고 연습을 어디서 하게 하냐면 집에서 스스로 하게끔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거울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요. 시나리오를 항상 하루 전이나 또는 일주일 전에 줘요. 그리고 일주일에서 하루 정도는 네가 무조건 연습을 해 와야 된다. 여기 와서 연습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여기는 촬영을 시작하는 곳이지 촬영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다. 너가 여기서 배역을 연습하면 너 한 명 때문에 나머지 스텝이나 모든 학생들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것을 습관화시킵니다. 그리고 연습을 안 해올 경우에는 좀 혼을 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연습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스스로 시나리오를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또는 선생님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스스로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도 갖게 되죠. 연기는 이제 감정을 끌어올리는 작업이라서 일단은 먼저 지도교사가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제 노하우인데 연기에 재능을 가진 학생을 주연 배우가 아니더라도 그 학생을 약간 연기 지도 선생님처럼 꼬마 선생님처럼 놔서 그 학생이 그 연기에 힘들어하는 학생을 가르치도록 저는 기회를 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잘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어색해. 이것도 제 연기 지도 모습인데 한번 보시죠. 아이고. 잘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어색해.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잠깐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휴식 시간이라고 해서. 그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영화 촬영을 굉장히 좋아라 해서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동기를 얻기란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저는 항상 그 2씬에서 3씬 정도 촬영한 다음에 약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항상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은 아이들이 그냥 평소처럼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주기도 하죠. 밑에 보시면 저희 영화교실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달치로 샀는데 거의 아이들이 한 일주일이면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10만 원 가까이 간식비로만 1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이 간식을 좀 프리하게 먹고 싶을 때 먹어라. 근데 레디 액션 들어가면 그때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요거를 이제 알려주는 편입니다. 간식을 어떻게 구비를 하냐라는 질문도 아까 이따가 나올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모전 상금이나 동아리 지원비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간식을 먹으면서 대본을 숙지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촬영 중에 이제 아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역할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PD팀, 촬영팀, 음향팀, 조명팀, 미술팀, 배우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을 완성시키는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항상 걸렸거든요. 사실 올해 세연초등학교 학생들은 6개월보다 조금 일찍 한 4개월 정도 안에 끝냈어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실초 아이들은 제가 이런 것을 또 잘 모르고 있었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한 1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음향팀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장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촬영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어떤 사인을 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준비가 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촬영하지 마라, 뮤트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수화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된 아이들은 그걸 알아듣고 그걸 적용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팀의 학생인데 메이크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제가 적용을 한 부분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조연 배우예요. 조연 배우인데 약간 그 장면에서 침울한 표정과 함께 좀 다크한 분위기를 풍겨야 되는 씬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화장품을 요 위에다가 좀 바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명과 함께 좀 더 그 제가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확실히 전할 수 있게 메이크업 팀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배우팀인데요. 이 배우팀 아이들은 대본 숙지 및 리허설을 항상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제 대본인데요. 요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얘가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여기 지르잖아요. 으악이라고요. 그럼 얘가 지르고 제가 지르는 거예요? 그거 다 자를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질렀는데 네가 놀라가지고 너도 똑같이 지르는데 너가 더 길고 크게 지르는 거야. 그냥 코믹 단계니까 봐봐. 이게 질러봐봐. 소리. 이거 바로 이어서 계속 치면 돼.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아이가 질문을 했고 그 옆에 앉은 이 아이가 PD 역할이거든요. 이 PD 역할 아이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그 감정이나 또는 분위기 선을 먼저 친구한테 알려줘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방법을 저는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지금 서 있는 아이들은 스태프고요. 이 스태프 아이들은 배우팀이 이렇게 대본 숙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신의 장비를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촬영을 들어갈지 이 선생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얘가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교실 안에서라기보다는 동아리로 저는 아이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하는지 그것도 한번 간단히 그냥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선발 오디션을 항상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번 학급 위주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많이 갈등도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학생만 와라. 그랬더니 이제 임실초에서는 약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모였었고 세연초에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꽤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좀 소문이 퍼져서 한 30명 가까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저는 이제 열정이 없으면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이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항상 알려줘요. 그래서 너네들이 진짜 많은 걸 여기다 희생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한 만큼은 가져갈 것이다. 하지만 책임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해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발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선생님들께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다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 이 그림이 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시나리오 회의하고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촬영하고 금요일날 편집을 진행을 하고 여기 지금 토일이 안 나왔는데 토일에는 아이디어를 이제 짜요. 그러니까 아까 구글 클래스룸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집에 있어도 아이들은 저랑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뭐랄까요. 주 5일제를 하고 있는 저희 나라에서는 좀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촬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1년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갑니다. 매주 새로운 걸 찍고 시나리오 회의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년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어요. 딱 봤을 때 이날 단편 영화 찍고 그다음에는 아이디어 회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영화 활동이 이제 아이들한테 습관화된다는 점이 매우 좋은 점인데 나쁜 점은 아이들이 스케줄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거. 네. 자, 동아리로 운영하시는데 교육과정에 어떻게 연계하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왜 동아리로 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교육과정에 좀 얽매이지 않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임실초에 있을 때나 세연초에 있을 때나 똑같은데 학교 교육과정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 외부 사람들이 저희 영화 교실에 나가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촬영하는 게 아이들의 학습 동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얽매이지 않게 저는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갑니다.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가면 안 좋은 점은 요거예요.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좋아서 남는 시간에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학교장이나 또는 학교, 뭐 도교청 등등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공모전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지원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아이들 간식이 해결이 되거든요. 교육과정으로 움직이신다면 학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이 시켜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좀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학교의 룰을 따라야 한다는 점, 그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자율동아리를 했을 때는 학교의 보호 안 받는데요. 제가 임실초에서 했을 때 학교는요, 사실 선생님을 그러니까 저희 영화교실 활동이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 임실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저는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질문으로는 이제 다양한 장르로 확장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제 제가 지금 그 간단하게 저는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영상들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뭐 환경, 학교 폭력, 뭐 역사, 사회적 경제,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디지털 의식, 학생 인권, 뭐 환경, 뭐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죠. 왜 여러 가지냐면 공모전 주제를 저는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매주 계속 촬영을 진행하는 편이라서 그 주제를 정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여력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금이 없으면 간식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선택을 했는데 이 공모전 중에서도 교육적인 주제로 하는 공모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최소 100건 이상은 되는데 그 100건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모전에 대부분 신청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영상 그 주제로 저는 좀 약간 문어발식으로 퍼져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를 보시면 이제 다큐나 뭐 뮤직비디오, 뭐 홍보 영상, 뭐 단편 영상 이런 식으로 단편 장르도 여러 가지로 한번 찍어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드라마 쪽으로 한번 좀 가닥을 잡아서 웹드라마를 지금 계속 기획하고 있고 지금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마인드는 그냥 영상이라면 뭐든지 다 할 생각이라서 앞으로 확장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사례 노하우도 공유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뮤직비디오 제작 사례랑 노하우는 오늘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핵심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올해만 한 20편 가까이 제작을 했는데 영화보다 뮤직비디오를 더 많이 제작했어요, 오늘은. 왜 그러냐면 일단 뮤직비디오는 음악이라는 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획하기가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여러 번 듣고, 여러 번이 아니죠. 저는 이제 수백 번 듣는데 떠오르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 순서랑 이제 보시면 이 BTS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줌을 활용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200번 정도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스토리가 전혀 없는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매우 힘들어가지고 기획하는데 그래서 200번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범준의 이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는 이제 흔꽃 샴푸라는 곡은 스토리가 있는 노래라서 영화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코의 서머히트라는 노래는 약간 그 당시에 유행을 탔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에게 케이팝이라는 것은 사실 좀 뭐랄까요? 좀 약간 교과서를 벗어난 어떤 예능,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쉽게 다가가고 쉽게 제작하고 이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를 찍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유튜브라는 걸 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트렌드상 단편 영화를 이제 만약 제작을 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 뮤직비디오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이유는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제 수익 창출이 나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수익 창출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만약에 외부에서 왜 저 선생님은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걸로 뭐 돈을 버냐 뭐 이런 말들을 솔직히 듣기가 싫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작 순서를 보시면 뭐 노래 선정하고 노래 듣고 시나리오 작성하고 촬영하고 뻔한 얘기죠.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 영화제에 도전할 계획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나리오 작성 중에 있고 배우 섭외 및 예산을 지금 끌어오는데 시간을 좀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년 안에는 한 편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 단위에서도 영화 교육을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올해 한 번 했거든요. 올해 이제 약간 학급 특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화 교육은 아니었는데 그 이제 뮤직비디오를 하나 찍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써봤는데요. 일단 현재 세안초등학교에서는 영화 교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관리자분들이 영화라는 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회 수업을 할 때는 영화를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영화 교육을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영화를 한 편 보여줬더니 민원도 들어오고 그 민원에 의해서 관리자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을 올해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임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단위로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 문제점에 봉착을 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참여를 원치 않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으로서 영화 교육을 진행을 해버리면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카메라에 나오지 않는 선에서라도요. 근데 어떤 몇몇의 학생들이 저는 카메라에도 나오지 않을 거고 영화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이제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러면 영화 교육보다는 너네들이 권리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급 단위는 좀 맞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예. 40분이라는 시간 또는 이제 블럭 수업이나 그런 걸로 이제 좀 따져보면 80분에서 12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뭐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해가지고 만약에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다 끌어서 쓴다고 해도 사실 한 편의 영화를 질 높게 만들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의 한계를 좀 충분히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아리 단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학교 교육과정과 제가 하는 이제 영어 교육이 조금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학년 갈등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영어 교육을 실시를 하면 옆반과 저희 반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왜 우리 반 민원은 왜 다른 반은 수업하느라 바쁜데 너네들은 놀고 있냐라는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 옆반 선생님한테는 왜 옆반은 그렇게 좀 새로운 걸 하는데 너네 반은 하지 않니? 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민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동학년에게 제가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좋지 않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든 동학년이 똑같이 영어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동아리 쪽으로 빠져서 동아리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을 하는 쪽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 과정과 이제 괴리감을 느낀 후부터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 영어 교육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학급 단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급 단위로 영어 수업 시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조별로 실시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막 섞어서도 해보고 해봤는데 임실초에서 예전에 해봤었는데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들끼리 서로 하라고 딱 모아놓으면 아무도 안 해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예 시작조차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하라고 하면 뭐라도 약간 추억거리 정도라도 생각을 하면서 약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조별로 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요. 혹시나 만약에 남는 학생이 생긴다면 그 학생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제가 줍니다.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육의 목적에 따라 교사의 계획 정도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목적을 두 개로 딱 나눠봤어요. 만약에 질 높은 영상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교사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질 높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 아이들은 재능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가 없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머릿속에. 공부를 하는 물론 당연히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조사도 하고 해보겠지만 교사가 이 몇십 년간의 그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아이들은 뭐 몇 주 만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개입을 하면 훨씬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행사 같은 걸 만들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교사가 개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수업하는 목적, 뭐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요. 그래서 완성만 시켜라. 그리고 한번 상영회를 가져보자. 그리고 우리들끼리 한번 피드백을 해보자. 약간 이거는 이제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 설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도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이렇게 조금 뭐 카피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모범적인 어떤 사례를 그거를 이제 따라서 만들어 보는 것이 사실 실력 향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범 사례를 따라 만드는 학생과 그리고 후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그때 가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냥 아이들을 풀어놓으면 약간 방임식으로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갈 길을 못 찾고 어떤 것이 영화인지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라도 핸드폰을 어떻게 파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일단은 대다수라 그것부터 일단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야 하면서 천천히 단계별로 모범 사례를 따라서 만들어 보면서 애들이 익힌 다음에 다 익혔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만들어 봐 라고 저는 지도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해봤더니 느끼는 점은 100개 만들려고 했더니 아무도 100개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영상이라는 게 카메라의 각도 하나만으로도 그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코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창의성의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이슬 지도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 제작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일단은 요게 이제 제 핵심인데요. 제작비를 영원으로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작비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작비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위안부 관련된 영화를 만들 때는 아이들의 한복을 빌려야 됐었어요.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돈을 걷는 것보다는 교육청이나 뭐 공모전 그런 곳에서 이제 제작비를 충당을 하죠. 공모전을 지금 여기 이제 구글에다 공모전을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력 향상을 공모전으로 했어요. 그 공모전은 뭐 매주마다 계속 나오니까 많이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모전이 되면 그 항상 저희는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아이들이랑.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요. 올해는 근데 올해는 일기 아이들이 이제 임실초에서 저랑 같이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 양의 그 공모전 비를 저한테 남기고 갔어요. 이기 아이들을 써라고. 그래서 올해는 공모전은 좀 줄이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교육청과 시청 쪽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번 연도는 충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작비를 영원을 지향한다는 점. 네. 이제 김선아 그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이제 요구 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쭉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지역마다 교사 워크숍이나 학생 캠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이거 멋대로 갖다 써서 죄송합니다. 부산에서 워크숍을 이번에 하는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너무 가고 싶은데 전주와 부산은 거의 3시간 가까이 가는 3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전주에서도 교사 워크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영화제를 좀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제는 영화 제작진 동기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제에서 상을 타려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일단 그 중에 한 명이 저고요. 물론 이제 공모전을 나가서 또는 영화제를 나가서 상금을 타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어. 너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수상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라북도도 영화제가 2개가 있는데 다른 지역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지역에 영화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영화제가 생겨나야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또 저희 전국으로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지역과 전국 간의 연계성을 좀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북, 뭐 전남, 그다음에 충북, 충남, 뭐 경기도 이렇게 영화가 나오면
이 대표되는 영화들끼리 뭔가 좀 이 전국 영화제로 딱 올라가서 거기서 또 한판 붙는 뭐 약간 이런 어떤 모양새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한번 요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연수, 강의, 특강 열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독학을 했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촬영하는 방법을 익혔고 그다음에 영화 시나리오 작성법은 책을 사서 그 영화학과 아이들이 대학생 애들이 책을 사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영상을 만들면서 익힌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도움을 한 번도 못 받고 저는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근처에는. 그래서 영화 연수가 생겨나면 그런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기자재, 카메라나 마이크 등등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북권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개인이 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공모전비 다 아껴가지고 카메라랑 마이크 등등을 샀는데 카메라 한 대가 솔직히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지만 정말로 좋은 영화,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영화를 만들려면 사실 핸드폰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어요. 저희 전북에는. 뭐 경기도나 서울 쪽은 빌리는 곳이 워낙 많지만 저희 전라북도는 빌릴 수 있는 곳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멀어서 사실상 빌리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또 큰 어떤 그 시작하는 그 문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다 총괄해서라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 수업이 교사의 취미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저희 전라북도 지역은 약간 취미로 바라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작을 할 때 취미생활 참 요란하게 하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이걸 취미생활로 시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좀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교육청이나 영진이나 진흥원 등에서 그런 것을 좀 앞장서서 창의 교육으로 저희가 앞장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제작 수업 설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셨는데 뭐 별거 없어요. 네, 시작할 때 레퍼런스를 찾는 것이 저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 아까 카핏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제를 딱 정하면 그 주제에 맞는 레퍼런스를 찾게 시킵니다. 그 레퍼런스 찾는 시간이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을 경우에는 교사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수업을 시작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사회 수업에서 영화를 많이 쓰는데 그럴 때는 레퍼런스를 충분히 제가 준비해 놓고 영화 수업 설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약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초단편 영화를 계획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 초단편 영화가 사실 그 중장기 영화만큼은 아니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장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를 10초 안에 또는 30초 안에 담아내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큰 힘든 점인데 아이들에게 오히려 이 시간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부담감이 적게 느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은 이제 한 80분 정도는 이제 촬영을 하는 시간을 전 주는데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스토리보드를 짜는 시간을 좀 줍니다. 그래서 여기 6개의 칸이 있죠. 이 칸에다가 장면을 그려보라고 해요. 장면을 그려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막 그림을 막 멋지게 막 엄청나게 멋지게 막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졸라맨으로 이렇게 대충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장면을 만들라고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항상 시작, 중간, 끝 딱 3문장만 적게 해요. 그 이상을 적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예,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역할 배분입니다. 아이들은 다 배우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편집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아이들은 항상 편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집하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드밴테이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집하는 아이들에게는 간식을 제공합니다. 왜냐면 방과 후까지 남아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촬영은 핸드폰으로 하게 시키고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소음을 좀 주의하라고 저는 요구를 하는 편이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항상 상영회를 실시를 합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상영회를 실시를 하면 여기다 띄워놓고 보는데 막 볼 때마다 깨악깨악 소리 지르면서 너무나 막 손 오그라들면서 보는데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예,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고, 제 생각에는 이런 수업이 1회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3회에서 한 5회 정도는 1년에 해줘야 아이들에게 좀 많은 제작 방법을 알고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리고 영화 수업이 교육과정 안에 좀 녹아들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2시간짜리 예시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은 대답을 했고요. 이제 저희 꼬마TV님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육 수단으로서의 영화 교육, 대상으로서의 영화 교육 어떤지, 저는 동시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하는 게 동아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해양 오염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 거북이가 레퍼런스 영상이었거든요. 이 어떤 영상이냐면 다들 아마 아실 건데,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거북이를 건져요. 근데 이 코에다가 플라스틱이 박혀 있어서, 빨대가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벤치로 이렇게 빼는 영상을 전 보여줍니다. 좀 약간 잔인하긴 한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일단 먼저 느껴요. 아, 이거 굉장히 주제가 심오하구나. 좀 굉장히 우리가 다뤄볼 만한 주제다. 이런 걸 아이들이 먼저 느끼면 이제 그때부터 그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면서 대상으로서도 저는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동시에라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가르자면 영화 제작이 목적이라면 대상으로서 영화 교육,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만들어보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개념, 뭐 예를 들어서 해양 오염에 대해서 개념을 배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감정선을 공감하고 싶게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역할 분담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 이제 스태프랑 이제 저는 배우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배우의 부담을 느끼거나 장비를 다뤄보고 싶은 학생에게는 스태프의 역할을 맡깁니다. 굉장히 좋아라 해요. 왜냐면 이 장비들을 솔직히 어디서 다루겠어요. 이 전주 촌동네에서 이 아이들이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뤄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라 했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근데 저는 조금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장비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시켜요. 교육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시켜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무조건 너네들이 물어내야 된다. 요거를 학부모에게까지 사인을 맡아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제 사비로 산 거라서 이거 한번 고장나면 몇백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간 제가 실시를 해봤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핸드폰은 깨져도 이 자기가 들고 있는 장비는 절대 깨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약간 책임감도 기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배우팀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생기는데 이제 항상 경합이 전 붙더라고요.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제를 실시를 했고요. 주연, 조연, 단역, 엑스트라로 나눠서 배역을 분담을 했습니다. 주연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능력치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주연이 주연 배우인 이유는 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 얼굴, 그러니까 매력적인 어떤 그 외모적인 매력도 풍겨줘야 됩니다. 단편 영화에서나 또는 영화에서나
주인공보다 조연이 더 외모적으로 뛰어나다면 사람이 눈이 그쪽으로 쏠리는 그 현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항상 조연 배우보다는 주연 배우가 어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뻤다 그런 게 아니라 매력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천의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주연이 돼야 됩니다. 조연의 학생들은 개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을 완벽하게 표현할 줄 아는 학생들이 조연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단역 학생들은 저는 연기력을 기르고 싶은 학생들에게 맡기고 엑스트라들은 초보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저 뒤에도 이제 뭐 활동 노하우들이 되게 많은데 1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쭉 넘어가서 네,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시간 동안 예, 우리 열강해주신 강경호 선생님한테 일단 박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경호 쌤 뭐 유튜브에서도 워낙 활동 많이 하시고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활동하시는 거 살펴보고 있고 다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제랑 장르적으로도 참 다양하게 하시는 부분이 특히 이제 좀 돋보여가지고 예전부터 꼭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자리, 그 좋은 이제 수업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치지 않게,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단기간에 성과 내는 것도 좋지만 오래오래 또 요 부분들을 학생들이랑 영화 제작 오래오래 하시려면 지치지 않게 하시는 게 참 중요하실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그 9번에서 영진이랑 그 교육청 바라는 점, 이제 제가 뭐 이제 전국영화교육연구회 대표도 맡고 있고 김주광 선생님이랑 이제 2월 달에 그 영진이에서 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에 이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꼭 전달해서 네, 잘 네, 어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저희 영화제 만든 거 전국영화교육연구회 만든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영화 제작하시는 선생님들 응원하고 더 많은 사례가 공유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모인 거니까요. 같이 또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채팅방에 들어온 거, 네. 네, 제가 그 지금 아기를 재우러 가야 돼서 네. 질문을 많이 받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많이 받진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네. 일단 김병길 선생님께서 그 장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 얼굴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는 이제 장비는 소니 회사의 알파 6500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장비가. 일단은 주력 그 카메라는 이거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랄까 영화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 화면의 질을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핸드폰보다는 이게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상화 선생님께서 전주 영화 제작소에서 장비 및 시설 대여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영심이나 전주 영화 제작소나 뭐 단편 영화, 독립 영화 거기에서도 이제 그리고 또 콘텐츠 진흥원 등등에서도 장비를 지원을 가능하다고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 학교랑 거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빌려가지고 오면 애들이 다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루 전에 가서 빌려가지고 제가 찍고 반납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까부터 말씀했듯이 월, 화, 수, 목, 금 모두 다 하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는 걸 택했습니다. 김병길 선생님, 지향성 마이크와 동시녹음 장치는 어떤 걸 쓰시는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장비는 일단은 이걸 써요. 로데 마이크로 프로를 이제 동시 녹음 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냥 만약에 좀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영상을 찍는다. 예를 들어 단편 영화 말고 좀 홍보 영상 또는 뭐 공모전을 나갈 영상을 찍을 때는 요 마이크를 다 사용합니다. 이게 지향성 마이크거든요. 근데 이제 단편 영화용으로는
로데 NTG3라고 해가지고 그 분폴로 해가지고 그 마이크를 사용을 하거든요. 저 위에 지금 있는데 지금 저기다 고정을 시켜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동시 녹음 장비로는 핸드 레코더로 그 그것도 저 뒤에 있는데 네. 네. 핸드 레코더로 그 줌 H1 줌 H1 그 거를 사용합니다. 네. 그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마이크를 5개 달 수가 있어 가지고 동시 녹음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비싼 거 씁니다. 네. 예. 사비가 정말 많이 들었고요. 예. 네. 그래 가지고 네, 열심히 사비를 쓴 만큼 많이 저희가 활동을 해야 돼서 네, 그래서 다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영화 제작, 제 개인적인 취미가 생겨서 이제 영화 제작 교육으로 이어진 케이스인데, 네. 처음 시작을 할 때 뭐 영화 제작을 학교에서 하면은 뭐 추상적인 그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막연하게 시작한 감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드는 고민이 내가 학교에서 이제 영화 제작 교육을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까, 학생들에게 어떤 걸 이제 길러주기 위해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 쌤께서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영화 제작 교육 하시는 그런 목적이나 좀 지향점 같은 게 어디에 좀 맞춰져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영화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교육의 끝은 예술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가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정말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이고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전 3년간 지켜봐서 그 자체만으로도 영화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교육적인 목적과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교육인 거죠, 저한테는. 근데 물론 이제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서 영화 교육을 이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또는 영화 그 자체를 해석하거나 또는 수업 중에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예술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술 속에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의미를. 그래서 뭐 수단으로서나 대상으로서나 어떤 그걸 동시하는 거나 다 굉장히 전인적인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게 사실은 저희 초등교육의 교육과정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 동아리로 이제 자율 동아리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그러면 이제 방과 후에 이제 남는 시간에 하실 것 같은데 그 학급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반이나 다른 학년들에서도 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율 동아리인가요? 다른 학년, 다른 반에서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모집을 어떻게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건가요? 네, 모집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쉬는 시간마다 반을 돌아다녔어요. 이번 세연초등학교는 쉬는 시간에 제가 반을 돌아다녔고 또는 점심시간에 반을 돌아다녔고 선발 오디션 같은 경우도 다 방과 후 시간에 네, 실시를 했습니다.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방과 후 부장님이랑 협의를 좀 해야 됐었고 그리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의 그 협의도 필요하긴 했었으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민원도 그쪽으로는 들어오진 않았어요. 올해는. 네, 그래서 동아리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는 집에서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는 오로지 방과 후에는 영화 교실. 그리고 영화 교실에 잠깐 쉴 때 휴식을 갖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역할이 좀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역할은 네. 이게 좀 진행하시면서 이게 주기적으로 좀 바꿔가면서 운영하시나요? 아이들이 하나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한 명이 이제 오디션을 볼 때 나는 카메라 감독이 되고 싶어서 왔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가 카메라 감독을 맡게 되겠지만 엑스트라나 단역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배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배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선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하는 아이들도 나중에 너희들이 배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도 당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도 스태프가 하는 역할을 알아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거든요. 저랑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스태프와 배우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네. 여기 보러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네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거 뭐지? 그 편집하는 것도 학생들이 한다고 아까 전에 들었었는데 저도 지금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편집을 또 학생들 가르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거를 전부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초등학생이 좀 그 정도가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좀 많이 임시 고생하겠는데. 네. 그 저희 학교에 노트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임실초에 있을 때는 제가 모든 것을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연초등학교 와서는 여기 아이들이 편집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 또한 아이들이 편집을 해주면 기본적인 어떤 컷 편집 정도만이라도 또는 NG샷이라도 걸러주면 전 편집하기가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그 프리미어 프로 아이디를 4개를 샀어요. 4개를 사서 그게 이제 한 노트북, 2개의 노트북에 하나의 아이디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총 8개의 노트북을 쓸 수가 있어요. 8개의 노트북 싹 놓고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프리미어 프로 강의를 제가 여름방학에 시켜줬어요. 제가 스스로. 책 사가지고 다 나와준 다음에 제가 설명하면 아이들이 와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왜냐면 이게 어딜 가도 배울 수 없는 기술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국 끝에는 이제 간단하게 NG 장면 골라내고 잘라서 오려 붙여서 하나의 영상을 렌더링하는 데까지 저와 같이 공부를 했고 근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떤 효과나 색 보정이나 이런 어떤 좀 고급 기술들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히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거는 아이들이 시나리오 보면서 직접 해내는 모습까지는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편집을 하려면 장비와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